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돋보기.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지금 급해요, 마음이. 네. 예, 저희가 즉석에서 오늘 주제를 바꿨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예. 저는 좀 겁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나가지고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오프닝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어제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나라 현대차와 LG가 에너지솔루션이 함께 합작으로 배터리 공장 짓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현대차가 미국에서 만들 전기차에 공급할 배터리셀 공장인데 이거 우리나라 돈 들여가지고 가서 짓는 건데 여기에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 이러면서 단속 나왔고 수백 명을 체포했고 그중에 상당수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직원들 또 형사 직원들 많다. 이거를 저는 좀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또 경제의 시각으로 또 보시니까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막 나온 미국 적 공식 발표에 따르면요. 네. 475명을 긴급 체포했다. 숫자가 나왔군요. 예.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전혀 보고받지 않고 그러니까요. 뒤늦게 475명 체포된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이민 단속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요. 한꺼번에 475명을 체포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단일 현장에서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번 이 이민 단속을 하는 그 작전 상황을 보면요. 작전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예, 써야 되는군요. 하늘에는 헬기가 떠 있고 예. 또 공장 주변에는 네.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자, 이민하는 사람들이 무장을 한 것도 아닌데 장갑차까지 동원했다. 이것은 네. 아주 작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 심지어 의심되는 사람들을 케이블 타이로 손 묶어가지고 끌고 갔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는 국토안보부라는 한 곳만 나선 게 아니고요. 네. 연방수사국까지 미국의 오. 수사당국 10군데가 오. 합동작전을 벌였거든요. 아니 연방수사국이라고 한다면 그 유명한 FBI입니다. FBI까지도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수사당국이 총망라된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합동작전이었다. 야, 그런데 이 정도 규모면 트럼프가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예, 트럼프 얘기를 우리가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전 조율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민단속국이나 국토안보부 장관이 트럼프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예. 전격 트럼프의 최측근으로까지 교체하기도 했거든요. 강경 조치를 취해라.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였겠네요. 그러면. 아예 할당을 줘놨습니다. 하루에 몇 사람 이상씩 잡아들여서 한 달에 몇 명 체포하라. 야. 그걸 못하면 바로 해고하는 야. 그런 지금 트럼프의 그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는 이민 단속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뭐 자기가 말하는 미국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피가 들어오지 않고 미국 사람들만으로 예. 깨끗하게 운영하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이번 2기 때도 그렇고 주요 정책 중에 공약 중에 하나가 반이민 정책이었고 또 그 호응으로 당선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공화당은요. 지지 기반이 잘 사는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부자 플러스 예.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예. 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백인, 중산층 또 저학력 노동자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직장을 잃고 있는데 트럼프의 주장은 바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당신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갔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경도 막고 또 외국인 이민자 불법 인자를 다 쫓아내서 네. 여러분들의 직장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강경 단속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이고요. 사실은 이게 트럼프와 바이든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습격한 공장, 네. 그게 조지아 사바나라는 곳에 있는데 네네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뭐 장갑차가 날아들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오래 전부터 예. 우리가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이라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시작하면서 이른바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IRA법, 네.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법,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 미국 정부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지금 자동차 한 대에 7,500달러 약 1,000만 원씩 돈을 깎아주는 그 프로젝트를 바이든 정부가 했고 그거를 노려서 우리 현대차가 진출을 했는데 그 전기차를 굴려면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배터리 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끌어다가 지금 그 사바나에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한 HLGA라는 세계 네.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어. 근데 트럼프는 이게 미국 경제에 미국 국익에 반한다는 겁니다. 야, 이게 세계 최대의 규모였고,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지어지면 또는 짓는 과정에서도 미국 경제에 미치는 어떤 좋은 영향이 반드시 당연히 있을 텐데. 트럼프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고. 보고 이걸 쫓아낸다고요? 예. 야, 근데 지금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에 미국 직접 투자를 유도하고 뭐 공장 지으라고 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우리가 응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근데 가서 하고 있는데 이걸 쫓아낸다고요? 왜 그래요? 트럼프 오늘 성명이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민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 현대차 LG 엔솔 공장은 바이든 정부가 괴물 같은 정책을 하면서 유치한 있어서는 안 될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평까지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을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예. 근데 뒤늦게 미국에 해봤자 전기차로서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은 화석연료 네. 좀 더 떼고 미국에 지금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으니까 전기차 프로젝트는 네. 철회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고 근데 또 일론 머스크와는 또 굉장히 좀 가까웠잖아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가까웠던 이유가 그 대목을 왜? 트럼프를 잘 달래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달래고 예. 갈라서지 않았습니까? 야,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가까이 지내는 걸 봤을 때, 그 전기차에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였다. 정치 자금은 받고 결국 그 전기차 세액 공제는 없앴거든요. 그게 바로 오빠법이라는 OBBBA법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분노하면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네네. 나갔지 않습니까? 네, 머스크가. 예, 머스크가 네. 트럼프를 설득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갈라서서 뭐 신당 창당 얘기까지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잘못 가는 방향으로 네. 외국 기업에게 세금 감면까지 주면서 유치해온 게 바로 배터리 공장이고 그 상징이 현대차와 LG화학 공장이다. 따라서 이번 조처는 트럼프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 전에 했던 IRA법에 따라 만들었던 유치해왔던 이런 공장은 필요 없다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조지아주가 네. 현재 민주당이 네. 장악하고 있는 구입니다. 그래요. 주지사님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때 네. 미국에 진출하는 그 전진 기지를 조지아주로 삼고 네. 조지아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네. 했습니다. 애틀랜타에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지아 주도가 네. 애틀란타고 예. 애틀란타가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그 남북 전쟁의 무대. 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코카콜라 공장이 그렇죠. 있고요. 네. 그런데 거기가 스윙 보트가 돼서 여야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아주 근소한 데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현대차 공장은 바이든 민주당 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장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저는 공격을 했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하라. 제대로 투자요? 미국 국익에 도움되는 투자를 하라. 전기차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 해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제철소나 예. 그다음에 그 화석연료차를 해야지 왜 대통령이 바뀐 지가 오랜데 그 잘못된 대통령을 따라서 계속 배터리를 하는 거냐. 아니 근데 박사님 제가 그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담당자라면 황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미국 정부랑 예. 얘기를 해서 계약도 하고 이미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까지 다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할 수 없는 거냐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하냐.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뭐 미국의 투자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외국에 나가는 거 신중해야 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이 그 세금 보조까지 준다고 했을 때 그 정책이 미국 법에 의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이었어요. 행정명령. 예. 아. 우리 같으면 시행령이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의 행정명은 다른 대통령이 아무 좌고 우면 없이 바로 뒤집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IRA법은 이미 철폐가 됐습니다. 우리 전기차 거기서 아무리 생산해도 9월 30일 이후부터는 보조금 한 푼도 못 받게 이미 법이 이번에는 미국의 국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 현대차 어떻게 합니까? 이거 손실로 오는 거 아닙니까 다 이거? 그런 면에서 사실 행정명령만 믿고 미국에 무한대 예. 투자를 하려고 했던 네. 우리 현대차와 LG 에너솔루션에도 조금 반성의 어떤 해외 투자라는 게 예.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아 근데 또 그 당시에 대통령이 그리고 행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또 끝까지 의심할 수도 없고 또 끝까지 의심해가지고 안 했다간 또 다른 쪽에 보복을 당할 테고 아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지금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투자하겠다는 것도 예. 그것도 행정명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어도 보장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가라. 네. 이 정도 좀 네. 요구를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예. 정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박사님 안 그래도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좀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주로 준비했던 게 사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도 이거 의회가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했으니까 효력 없어라는 판단이 나왔고 그리고 얼마 전에 2심에서도 역시 이거 안 돼. 법에 따라서 해야지 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 근거 없어라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네. 대법원 판단만 연방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인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바이든 당시에 이 행정명령 관련된 얘기가 또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과 이번에 이 조지아 사바나에서의 현대차 공장 급습 사건은 네. 서로 간에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아. 볼 수 있고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 마가 프로젝트는 미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회사만 들어와라. 그래서 어떤 그동안에 바이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은 자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조지아주가 이제 자기가 정치적 기반이 아닌 민주당 기반이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일자리 사람들이 바이든 때 고용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예. 자기는 보호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예. 좀 체크해 봐야 되겠다. 자기의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예. 약 현재 475명을 잡아갔는데 그중에 한국 국적자가 300명이 훌쩍 넘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바이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울러 우리 현대차나 이 LG전자나 우리 기업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게요. 네. 지금 아직까지 그 체포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현지에서 나오는 바에 따르면 현지에 있는 불법 이민자가 잡혀간 숫자보다는 한국 현대 자동차나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파견 나간 네.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이 잡혀간 순수 한국인들이 많이 잡혀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민의 의사도 별로 없는데 네. 왜 이들은 현지 공장 노동자들을 지도하러 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거 체포됐어요. 아 근데 이것도 미국 현지에서도 이런 분석도 좀 나오더라고요. 아니 비자를 제대로 받아서 해야지. 그냥 뭐 관광 비자식으로 가가지고 일을 지도하면은 이것도 불법이다. 엄연히 불법이다. 제대로 해라. 이번에 단속 자체가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법을 어긴 건 아니다. 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바로 그 대목 정말 핵심을 찝어 주셨는데요. 현지의 그 보도들에 따르면 현재 체포된 한국 사람들, 순수 한국 사람들, 현지 교민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자가 B1이나 전자 여행 허가는 에스타 비자. 네. 우리 지금 컴퓨터상으로 네. 미국에 들어가려면 90일짜리 전자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받고 일단 들어가는 거죠. 이거 금방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잠시 머무는 용도인데 그 용도로 비자를 받아놓고 왜 현대차 에너지 솔루션의 공장에 들어가서 업무 지도를 하느냐. 그것은 영업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이민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거래할 때는 이 철저한 법을 따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이민 비자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법한 그를 예. 받아가는 것이 뭐 예.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네. 조금 이런 걸 묵인해주고, 뭐 관행상 이 정도까지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런 상황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이민자를 단속한다기보다도 이민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촉진하고 들어와 달라. 그래서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시각이 완전히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민자가 들어오면 보통 고학력자가 들어오고 어허. 또 돈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네. 그것이 미국을 살렸고 사실 미국은 설립 때부터 이민이 만든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순수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게 하는 데서는 이런 이민은 국가의 적이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아울러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많은 해외 투자 유치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 주도로 그리고 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왔을 때도 올곧이 그 일자리가 미국의 시민권자들 위주로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아무리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해서 음. 하늘에 비행기까지 뛰어가면서 공장을 네. 급습하는 거. 자, 이것은 조금 한국과의 유대 관계를 생각했다면 네. 정말로 이 비자국 이민법이 문제가 있다면 한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주고 우리 이런 제보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한미 우호 경제 협력 관계를 위해서 미리 통보해 주니까 미리 정리하라 이렇게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본보기로 때려잡았다라는 네. 점에서 정말 미국이 보는 한국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 과연 이렇게 계속 어떤 퍼주기식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갔을 때도 원래 그전에 3,500불 투자하기로 했다가 또 한국경제협에서 1,500불 더 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좋은데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윈윈 할 수 있도록 또 미국에서 한국을 고마워하고 미국에서 한국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기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 투자가 들어오면 모든 이민법을 배제하고 도와주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조건을 받아낼 때만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로 우리의 통상 외교도 좀 강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어제 우리 외교부도 유감 표명을 했어요. 네, 이런 것들 볼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진 그 트럼프의 첫 반응 보면서 약간 이해한 게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그 국토안보부에서 할 일 한 거다. 예. 그리고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 바이든 때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해가지고 왜 바이든 때 들어온 사람들일까? 이번에 출장 간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왜 굳이 바이든 언급을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결국은 이게 바이든과의 어떤 그 차별화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별화 이를 통한 정치적인 어떤 입지 강화를 위한 노림수다. 상당히 정치적인 거네요. 그러면. 그 또 하나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의해서 트럼프의 관세가 상호 관세가 불법이다 이런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국민적인 국면 전환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정책이 단순하게 그 일선 법관들의 법 논리만 따질 게 아니라 미국 국가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바이든 때 해왔던 해외 투자 유치 전략이 결국 한국에서 온 불법 이민자만 받아주는 온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정책 쓸 수 없다. 트럼프가 와서 만드는 마가 프로젝트에 따른 그 투자 정책 또 관세 정책 이것을
이것을 좀 인정해달라는 국민적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사실 일본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또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또 이제 문서화를 했기 때문에 그 직후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야 이거 뭔가 더 받아내려고 압박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마지막으로 요것 좀 한번 좀 마무리 전망을 좀 듣고 싶어요, 박사님. 지금 전에 말씀하신 2심까지 이거 위법이다라는 판단 나왔는데 그럼 대법원 어떻게 될 것이냐?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측에서도 이거 무효라고 하면 안 돼라고 계속 법원을 압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2심에서도 그런 판단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그 법원 판결은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1심, 2심까지 나온 법원을 대법원이 뒤집으려면 상당히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럴 때 부담이 많을 겁니다. 현지에서는 50대 50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거부가 되건 아니면 그대로 인용이 되건 네. 한번 엄청난 곡절이 생길 겁니다. 아. 자, 왜냐하면요. 현재 거부가 되면 트럼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대부분도 무효 이러면 네. 트럼프는 더 다른 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수용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칼, 이를테면 스무트 홀리법이라든지 무역 확장법 이걸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큰 카드를 빼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역 협상 다 무효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통과가 대법원에서 이 유효야 이러면 예. 그거 봐. 내가 옳았지 하면서 더 강공한 정책을 펼 테니까 와. 우리 입장에서는 대부분에서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별 중요 이슈가 아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계속 keep going 그리고 더 세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미국 연방대법원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는데 더 세집니다. 야 어떤 결론 나오든 트럼프는 자기 길을 간다라는 그런 생각 그렇습니다. 좀 무시무시한 그런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뭐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단순히 영화만 좋겠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 우리 정부 당국 잘 대응해서 우리 국민들 더 불안하지 않도록 좋은 해결책 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김대호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